미국에서 실패했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낙수 효과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벌들이나 또 대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들이 지금 그 유보금이나 이런 형태로 그 지금 쌓여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제에서 또 서민들에게 그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미 낙수 효과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난 상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이런 조세 정의를 세우는 건 못지않게 이 재벌 개혁 이야기가 이 탄핵 정국, 촛불 정국 속에서 나왔는데 현재 이 대선 국면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좀 들어갔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재벌 교육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낙수 효과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면 네. 우리나라 대놓고 얘기를 말은 못하겠지만 랭킹 1, 2, 3위 한 기업들을 자꾸 흔들고 그런 기업들이 위험에 빠지면 한국 경제가 정말로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같은 생각이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랭킹 1, 2, 3, 4위 하는 기업들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이런 정도 한국이 허약해지지도 않고 허약해진 것도 아니고 설사 그거 같다라면 그런 체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주의 그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주주들의 결정하는 것이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고 재벌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상법의 어떤 특정한 조항을 잘 이렇게 악용을 해서 이게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회사의 것이냐, 자기 가족의 회사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재벌 개혁 방안으로서 각 후보들 내용을 보면은 첫째, 재벌이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네.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자.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자. 네. 두 번째는 집중 투표제를 좀 의무화하자. 네. 세 번째는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근로자 대표가 이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지분을 갖다 좀 하자. 네. 네 번째는 다중 대표 소송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잘못을 한 건 사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같은 방안을 우리가 몰아주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재벌 개혁 방안으로서 각 후보별로 좀 내놓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강하게 했던 사람은 사실은 지금 전에 민주당 대표였던 김종인 대표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네.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혹시 또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여론 때문에 지금 대놓고 얘기는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재벌 개혁을 통해서 재벌이 더 강해지고 기업들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맞는 지적입니다. 감사위원을 갖다가 정말로 굳건하고 소신 있는 감사위원을 갖다가 임명하도록 하면 현재 지금 대우해양조선 같은 저 같은 분식회계라든지 어떤 반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을 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이 건강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지 부정부패가 겹겹이 쌓이는 기업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기업 경영이 살아나겠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뭐 대충 어떻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해외 무대에 나가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혁되고 그다음에 좀 더 투명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재벌이 개혁되고 기업이 개혁되고 또 이 세금 부분 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